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주린이님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또 오늘의 업사부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볼 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우리가 사실 캔들 1개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캔들 2개, 3개가 합쳐졌을 때 하락하던 추세를 상승 전환시킬 아주 중요한 상승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부디 지난 시간에 공부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복습을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앞서서 정성스럽게 설명드린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아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게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준비됐어요? 출발합니다. 네. 자, 오늘은 캔들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난번에는 상승 장악형을 배웠는데 오늘은 하락 장악형을 배웁니다. 하락 장악형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이후의 패턴들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하락 장악형. 자, 이제 요런 형태 어떻게 되겠을까요? 열심히 주가가 올라오던 형태, 정말 긴 시간 동안에 혹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형태, 그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마지막엔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양봉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런 짱대 음봉, 그죠? 자, 여기서 문제, 음봉이 나왔네. 자, 문봉이 났을 때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가 시가가 되죠. 여기가 시가가 됩니다. 자, 여기가 종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되는 거예요. 양봉은 요 밑에가 시가이고 요 위에가 종가입니다. 그래서 양봉이에요. 어제보다 올라서 양봉이 아니라 오늘 아침 시가 9시 땡쳤을 때 시가보다 올라서 끝났으니까 양봉이고, 아침 9시보다 밀려서 끝났으니까 음봉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락 장악형이란 마지막 만들어진 이 양봉을 음봉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밝은 세상 그냥 천국의 분위기가 그냥 악마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났어. 아니면 동네의 먹구름이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이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봐봅시다. 상승 추세에서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막 횡보하다가도 사실 이런 게 나타나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꼭대기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발생할 경우에 하락 신호로 보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요. 하락 신호로 단기 매도 급소이다. 다음 날 출회될 수 있는 매물과 하락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그죠?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하지 않느냐. 캔들의 그림만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세 조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작은, 또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있죠. 하루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들은 그런 조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덩치가 크고 삼성전자 같은 거 가지고 조작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거래량이 들어가면 세력들도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쉽사리 장난질을 못 칩니다.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씩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들도 감당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이러한 혹은 그 다음날 어떤 형태가 음봉이든 양봉이든지 간에 거래량을 만들면서 더 떨어졌다. 특히 음봉일 때 더 신뢰도가 높겠죠. 이런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더욱더 강력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봐볼까요? 자, 이거는 하락
관통형이네요. 지난 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생긴지 알겠다. 그쵸? 지난 시간을 뒤집어 보면 되겠죠? 자, 상승하던 장대 양봉 혹은 뭐 조금 더 작아도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이게 상승하던 힘이 있다 보니까 올랐고 여기까지 조금 더 올라서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올라서 시작했으나 요 형태를 여지없이 깨버리는 요 상황, 50%를 깨버리는 요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장대 양봉을 50% 이상으로 깨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하락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상승 관통형이죠. 색깔은 바뀌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하락 장악형보다 신뢰도가 약하나, 그죠? 장악형이 제일 세요. 얘보다는 약하지만 고가권에서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패턴이고, 전일 고가 대비 금일 고가가 높을수록 전일의 양봉의 절반과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쵸? 그래서 위에서부터 더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때 떨어지는 힘이 더 세죠.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더 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당연히 거래량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도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앞에 패턴적인 부분들은 비슷해요. 그 점 생각합시다. 이제 하락 반격형입니다. 반격하라 했으나, 자 보세요. 막 상승해서 올라갔어. 야, 이거 상승이 더 셀 것 같아서 여기까지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오, 세다. 그죠? 근데 매물이 쏟아져요. 수익 실현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어. 그러나 받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돼. 우리 국경에 맞닿아 있는 경우나 살짝 침범하거나 이런 경우를 반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던 입장이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까지도 갭상승이 일어나서 올라왔어요. 뭐 나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거래량, 그 다음날의 음봉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가권에서의 하락 반격형의 출현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며 발생할 경우에 분할 매도로 대응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올라가던 부분들에서 이게 꼭지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팔아요? 아니면 오늘 팔까요? 이제 오늘이 꼭지야. 확실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팔아요? 내일 팔아요? 내일 상황 보고 팔자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패딩 쳐야죠. 그죠? 오늘 꼭지가 확실하다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약간 반격형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상승 반격형도 이게 상승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신뢰도가 가장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껏 잘 올라가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방에 매도하기보다는 반격형 정도는 조금은 분할 매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센 신호가 나오면 최대한 많이 팔아는 게 좋겠죠. 정말 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위험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부분들 반격형이었고요. 자, 하락 잉태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밝은 세상에서, 뭐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 천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 부모님은 뭐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동네에서 온갖 그런 칭송을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막 선의를 베푸시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아들놈은 그냥 아주 그냥 개차반이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사고치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죠? 있어. 영화에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누구죠? 영화에도 막 나오는데 설경구 씨랑 같이 나오는, 그죠? 아무튼 악마의 자식이 잉태가 됐네. 천사의 뱃속에서 악마의 자식이 잉태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니, 상승이 이제 전환돼서 하락하는 그런 신호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화에 그런 외국 영화들도 뭐 악마 관련된 뭐 영화 보면은 막, 그쵸, 막 악마를 잉태했네 어쨌네 뭐 세상에 재림을 하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런 재미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잉태형의 출현은 하락 전환의 강한 신호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강한 신호. 악마가 나타났으니 강한 신호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량 동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반격형 정도에서는 이거 아직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할 매도로서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잉태형이 나왔어. 이게 캔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후던 그 다음 날까지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더 빠진다라면 일단 비중을 좀 크게 줄여놓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다시 사면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락 잉태형이었어요. 다음 거 보죠. 석별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청든 내 친구여, 석별의 정이라는 노래 잘 아실 텐데,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그죠?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석별은 뭡니까? 이브닝 스타라고도 하죠. 이브닝 스타. 석별은 저녁에 뜨는 별입니다. 샛별은 새벽에 뜨죠. 그러니까 시간은 뒤로 흘러갈 수 없으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미래로 가야 되겠죠. 그죠? 현재는 계속해서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는데, 샛별이 뜨면 새벽에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한낮이 오고 그렇게 가죠. 석별은 뭡니까? 석별, 저녁 식사 먹고 하늘 보니까 석별이 떠 있네. 그러면 이제 점점 9시, 12시, 새벽 2시 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석별형이냐? 짜잔! 정말 강력한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불꽃을 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세게 올라갈 경우, 그리고 그게 꼭지 신호일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세다 보니까 또 갭 상승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갭이에요. 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다음 패턴에서 뭔가가 악재가 나왔든지 아니면 뭐 했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패대기 쳐야 돼, 빨리 팔아야 돼,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팔아야 돼, 내가 어제 종가는 여기, 가격이 여기인데 야, 그것보다도 안 돼, 나 일단 무조건 패대기 쳐. 아니면 이제 대량 주문이 아침부터 일찍 나왔겠죠. 그래서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얘 하나 동동 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이 동동 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걸 석별형 내지는 이브닝 스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도요, 한 가지 좀 봐보실 게, 이 캔들 있죠. 요게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거래량이 붙으면 붙을수록 음봉이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요, 양봉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세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갭 두고 또 갭으로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갭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십자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샛별형도 십자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던 힘이, 매수의 힘과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의 힘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십자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고 방향을 아래로 잡아버렸으니까 화끈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을 보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고,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락 장악형이 있어요. 그죠? 하락 장악형.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하락 관통형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하락 반격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잉태형이 있었어요. 하락 잉태형. 그리고 바로 석별형이 있습니다. 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가장 셀까요? 1번 석별형. 그렇습니다. 당연히
3개짜리가 가장 신뢰도 높겠죠. 2번 장악형 내지는 잉태형. 그래서 2번, 3번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2번, 뭐 3번 굳이 이제 하자면 그 다음에 관통형 4번 반격형이 가장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센 거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물량을 매도할 때도 조금 더 많이 매도하고 뒤로 갈수록 분할로 매도를 좀 천천히 상황을 추이를 더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락 장악형입니다. 자, 하락 장악형 형태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하락 장악형이 어디 있나요? 요 캔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쵸? 완전히 장악했죠. 너무도 크게 장악을 해버렸네요. 그죠? 완전히 크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캔들 자체를 완전히 크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그 다음에 크게 하락세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하락 장악형이었고 셌죠. 그 다음에 하락 잉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 잉태 아까랑 똑같은 차트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잉태형이 나온 거죠. 예, 잉태형이 나온 겁니다. 여기 반격한다고 반등이 나와서 짱대 양봉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캔들 안에 갇혀 있는 그 안에 갇혀서 몸통이 만들어지는 잉태형이 나왔네요. 다시 그죠? 잉태형이 나왔습니다. 악마가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어때요? 다시 천사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또 악마가 또 들어갔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우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양봉 나올 때 거래가 쭉 튀어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거래가 약했죠. 다시 요 양봉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쭉 올라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튀었어야 되는데 튀지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되려 다음날 음봉에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움직임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대망의 석별형이 나왔네요. 우리 형 중에 가장 무서운 형, 석별형. 자, 석별형 어디 있나요? 찾아볼까요? 네, 여기 보이세요? 자, 이제 쭉 올라가다가 사실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석별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형이죠. 잠자리형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살짝씩 갭인데 갭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이 음봉인데. 그래서 추세가 크게 전환될 게 사실은 여기서 앞서서 한 번 정도 먼저 징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한번 쭉 밟은 거예요. 이미.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주춤했으나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속임수의 어떤 상승, 속임수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올려쳤는데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갭으로 떠서, 그쵸? 갭으로 떠서 나오고 그 다음 갭으로 떠서 죽어버리는 요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요런 석별 형태가 나타나면서 여기가 거래량이 좀 더 많죠. 요 음봉에 거래량이 좀 더 많죠. 앞에서 이미 징후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쭉 떨어지는 부분들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샛별형 배웠잖아요. 여기는 요런 거, 여기도 갭 하락, 여기도 갭 상승이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쵸. 그래서 상승 전환을 조금이라도 완전 추세를 넘겨내지는 못했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내지는 이제 내가 좀 더 고수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쉽죠?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배우셨으면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경험을 쌓아가셔야 돼요. 이제 여러 차트들도 공부해 보시고 여러 종목들, 지수들 보면서 내가 먼저는 지나간 차트지만 이러한 형태를 찾아보는 것, 자꾸 찾고 내 눈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형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무슨 형태 같은데 이것이 계속 그런 형태로 되는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쫓아오셨나요? 잘 모르겠다면 반복! 자, 공부만이 살 길이네요. 우리 주린이 탈출하는 그날까지 함께 올라갑시다. 업사부였습니다.